자, 밑에 볼게요. 밑에도 여기 중간에 있던 요 생년월일 요게 좀 양이 많아서 복잡했던 것 뿐이지. 요게 아니면 나머지는 위에 있던 아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클래스 이름을 작성하세요라고 써있는 이 내용. 요게 그대로 간다 보시면 돼요. 자, 요거 그대로 다시 카피해서 쓸 건데 내용을 한번 보시면 아까 풀로 꽉 찼는 아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100% 해라. 어디였지? 음, 여기 유저네임만 가로값 100% 해라라고 써있죠. 자, 이렇게 쓴 것처럼 가로값을 그냥 풀로 꽉 차야 되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가 있었으니까 이름 자체를 인풋 파트로 안 하시고 다른 걸로 하셔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 둘, 셋 되게 애매한 포지션이 되긴 했는데 그냥 자, 뭐가 좀 나을까요? 일단 써놓고 나서 고민해 볼까요? 자, 복사하고요. 아래쪽에 있는 요게 이름이었어요. 생년월일 이름에 있던 레이블을 복사해서 li 통으로 복사해서 자, 생년월일 있던 li 건너뛰고요. 끝에 두 개 남았죠. 두 군데다가 그대로 두 개 다 한꺼번에 그냥 집어넣을게요. 하나, 둘. 자, 프라이버시 데이터라고 써 있는 곳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렇게 써놓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내용을 또 수정하시면 되겠죠. 내용을 보면 그리고 성별과 본인 확인 이메일이 있습니다. 위에 거는 성별, 밑에 거는 본인 확인 이메일이라고 써주고요. 끝에 선택이라는 글자는 조그맣게 되어 있으니 이거는 펜 또는 스몰이라는 태그를 사용하시면 스몰 태그 자체가 글자를 작게 만든다라는 태그예요. 그래서 작은 글자로 자동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쓰죠. 결과는 똑같이 나오겠지만 읽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아까 옆에 있었으면 본인 확인 이메일 선택을 작성해 주세요고 지금은 이메일을 작성해 주세요 선택.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차이겠지만 여러분은 무엇이 더 맞는지 고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선택이죠. 위에 거는. 그럼 여기 들어있는 for name이 아니라 성별이니까 뭐 옛날에는 신체적인 어떤 성별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섹스란 단어를 많이 사용했지만 요즘에는 약간 정신적인 이런 것까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젠더라는 말을 좀 씁니다. 그래서 이 이름으로 저는 구분하고요. 자, 그 다음 밑에는 이메일, 사용자 이메일 써주시면 되겠죠. 이메일은 텍스트, 성별을 하는 건 이거는 우리가 또 바꿔야 되는 아이. 구분해주면 되겠죠. 우리는 인풋이 아니라 셀렉트에
네임과 아이디를 바꿔 쓰고 옵션에 들어가는 아이가 내용을 보시면 이 성별이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선택사항으로 지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개를 만들어서 남성, 피메일 해서 여성, 뭐라고 하죠? not, no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자, 내용상 여기 두 개가 크게 들어가야 되는데 작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위쪽에서도 그런 비슷한 상황이 생겼으니까 저는 요거를 조금 기능을 달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셀렉트에다가 클래스를 하나 달아줄게요. 그냥 풀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이 밑에 인풋 박스에 들어가는 아이도 자, 클래스 풀이라고 쓸게요. 저 위쪽에 꽉 차게 썼던 아이도 똑같이 클래스 풀로 쓰려고 합니다. 위쪽에 들어왔던 아이는 누구죠? 유저 네임 사용자 이름이네요. 사용자 이름 쪽으로 올라가서 쓱쓱쓱쓱 사용자 이름 쪽에서도 저는 클래스를 풀로 쓰겠습니다. 공통된 기능들이 있다면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쓰기는 낫겠죠. 그러면 이제 클래스 풀이라는 이름을 달아주었기 때문에 이름에도 어디 갔죠? 이메일 작성하는 곳에서도 성별을 쓰는 곳에서도 여기 유저 네임이라고 쓴 곳 요 자리에다가 클래스 인풋 파트 안에 들어있는 클래스 풀로 바꿔주시면 네,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겁니다. 자, 얘 셀렉트 때문에 높이값이 조금 안 잡히는 게 있으니까 수정하실 거라면 높이값도 같이 써주시면 되겠죠. 위에 언급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용으로 좀 하나 더 한다면 백그라운드 트랜스폼 셀렉트 태그에도 백그라운드 컬러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는 조금 더 크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메일까지 끝난 거고 휴대전화, 전화번호, 내용 입력하는 거 부분이 남았죠. 그럼 돌아가서 자, 3개 남은 거 휴대전화가 들어가는 자리는 방금 전에 보셨던 내용들 중에 성별을 선택하라고 썼던 요 내용과 일치합니다. 쓸데없는 주석은 지우고요. 그러니 성별을 가리켰던 요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쓰려고 합니다. li 내부에 있는 성별을 가리켰던 내용만 복사를 해서 아래에 인증 관련된 내용의 첫 번째 자리에다가
그대로 붙여 넣을게요. 요렇게요. 성별 관련된 내용에다가 그대로 붙여 넣고, 이름은 휴대전화입니다. 휴대전화라고 쓰고, 정확하게는 번호를 입력하여 인증해 주세요. 써주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for 젠더 말고 뭐 유저 뭐 텔 할까요? 그냥 가볍게. 자, 그래서 그대로 써주면 둘은 연결을 하겠죠. 가로가 꽉 찰 거니까 셀렉트에 클래스 풀 들어갔으니까 자연스럽게 맞춰졌을 거고요.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옵션 사실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 써주셔야 합니다. 이 많은 것들을 전부 다 쓸 수는 없으니까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채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대한민국, 미국, 프랑스 이런 식으로 뒤에다 관련된 번호가 들어있거나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찾아서 써주시면 되겠죠. 가나다라 순으로 써주신 게 제일 많기는 해요. 근데 양도 많고 이걸 다 쓸 리는 건 말도 안 되니까. 그리고 한국만 파리. 미국이 뭐죠? 01인가 02인가 그렇죠. 1이네요. 1. 그래서 쓴 거는 다 써줘야지. 33. 해서 뒤에다가 덧붙여서 뭐 스몰로 하시든 스팬으로 하시든 그건 관계 없어요. 해서 보여주시면 되고 UI를 selected라고 쓰면은 이렇게 선택된 나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select 태그에 들어가는 옵션 중에 selected라고 하는 아이를 쓰면 선택된 아이로 뜨는 거죠. 실제로는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다 보면 우리나라가 더 뒤쪽으로 가 있을 테니까 이렇게 선택된 나라만 바로 표시를 해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사실상 제이스로 해서 방문한 그 나라 IP 주소를 추적해서 쓰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전화번호 입력해 놓은 상태고 나머지는 전화번호 입력과 인증 번호 받기라고 따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은 아예 별도로 보셔야겠죠. 자, 어디랑 똑같이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바로 위쪽에 했던 요 충전은 얘죠. 생년월일을 입력했던 요 파트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년월일을 이어 파트라고 영역을 나눴던 것처럼 똑같이 이 밑에도
두 군데로 나누겠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클래스 텔 파트 뭐 이렇게 하죠. 그냥 li 안에서 그냥 바로 왼쪽 오른쪽 쪼개도 사실 문제는 되지 않아요. 여기다가 뭐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뭐라고 쓰면 될까요? 저는 인풋을 통해서 전화번호 입력하는 거니까 텍스트 왼쪽 오른쪽 그냥 바로 나눠도 그냥 문제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전화 파트와 체크. 자, 클래스 텔 btn 파트 이렇게 해서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이에요. 자, 왼쪽에 들어간 아이는 전화번호를 입력할 거니까 텍스트에다가 name value id 순서는 크게 관계 없습니다. 뭐 아이디가 먼저 가든 뒤에 가든 해서 관련된 이름 텔 넘버 쓰고요. 전 아이디에다가 텔 넘버라고 쓸게요. 전화번호 입력하는 곳이 입력을 하고 누르면 여기 들어가는 값이 샌드 전송이 돼서 처리하겠지 알아서. 그럼 얘를 레이블 for 바로 써주고 전화번호 입력 하시고 버튼을 눌러 인증 받으세요. 쓰시면 되겠죠. 디테일하게 숨길 거니까 클래스 블라인드 자, 그래서 내용을 쓰시면 되는데 이때 얘는 숨겨지는 거고 텔 파트에 맞춰가지고 꽉 채울 거니까 인풋 자체는 그냥 아까 보신 것처럼 클래스 풀이라고 입력을 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저 텔 파트로 써놓은 i만 사이즈 입력해 놓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밑에 있는 오른쪽에 들어가는 이 버튼 영역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풋으로 썼다면 인풋을 통해서 버튼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 name 필요한가요? 필요 없다면 삭제. value 얘는 필요하겠죠? 무엇을 인증 번호 받기로 눌러야 되니까. id 필요 없죠? 네, 그럼 끝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그냥 끝내시면 돼요. 근데 난 이걸 눌렀을 때 뭔가 기능을 처리할 건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한다면 그래서 조금씩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네임을 쓰거나 아니면 어떤 네이밍 다른 어떤 이름을 쓰거나 하는 경우를 쓰긴 합니다. 지금은 할 게 없으니까 클래스에 텔 넘버 btn 이렇게는 써줄게요. 오타 났네. 자, 이 아이도 틀에 맞춰서 꽉 차게 할 거니까 저는 클래스 풀
마지막 아이가 하나 남아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이렇게 해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남았습니다. 자, 정리가 되었으면 텔 파트와 텔 BTM 파트라고 하는 아이를 쓸게요. CSS로 가서 각 영역별로 쪼개놓은 아이들 중에 밑에서 또 해줘야겠죠? 여기서 하면 되겠네요. 자, 클래스 텔 파트, 텔 BTM 파트. 자, 위쪽에 뭔가 꽉 차게 해라 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얘네들은 관련이 없는 아이로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조금 수정을 하면 되겠군요. 어쨌든 텔 파트는 사이즈 335로 되어 있네요. 똑같이 갈게요. 가로값 335, 높이값 52였나요? 테두리 보더 1픽셀 솔리드 위쪽에 있던 아이와 동일하게 쓰겠습니다. 패딩도 있군요. 패딩과 레디우스까지 그냥 같이 가져올게요. 위쪽에 썼던 거 그냥 그대로 찾아서 가져온 것밖에 없습니다. 자, 오른쪽에 들어갈 라인은 있죠. 115에 사이즈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가로값 115로 되어 있고요. 높이값 이외엔 없습니다. 하지만 옆으로는 갈 거니까 오른쪽 버튼은 플롯 라이트로, 위쪽에 있는 라인은 플롯 레프트로 쓰시면 되겠죠. 자, 쉽게 하려면은 그냥 텔 파트와 텔 BTM 파트 안에 들어있는 클래스 풀에다가 써라 라고 하면 되거든요. 클래스 풀 이렇게 클래스 풀 쓰면은 여기다 뭐 하면 돼요? 그냥 가로값 100%, 높이값 100%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사실은. 그럼 돼요, 이게. 매우 가볍게 써먹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다 또 뭐 백그라운드 컬러도 있고 몇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위에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 요대로 쓰는 게 나쁜 거는 아니지만 사실 똑같은 애가 계속 좀 중복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요런 것들도 통일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li 안에 있으니까 li 안에다 쓰던지 아니면 이 필드셋 안에 있으면 필드셋 안에 있는 클래스 풀이라고 정리를 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저는 이제 따로 빼기도 하는데 여기 바로 위에 있는 이 인풋 요소 때문에 그대로 갈 수는 없으니까 여기다가 홈 안에 든 필드셋 안에 있는 클래스 풀이라고 바꿔 쓰기만 하셔도 위쪽에 있던 아이예요. 위쪽에 있던 아이에서 인풋 파트가 아니라 어느 한 좀 더 큰 범위 있는 아이 중에서 안에 있는 클래스 풀이란 이름을 쓰면 가로, 세로, 배경을 클래스 풀만 써도 해결을 할 수 있게끔, 그럼 얘네들은 필요 없다는 얘기죠. 지우면 똑같이 동작하게끔 만들어주면 좋다라는 거죠. 더 자주 사용할 것 같다. 그러면 따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여기에 이제 인증번호 받기는 버튼이니까 버튼에 들어가는 아이를
추가로 잡아주셔야겠죠. 자, 버튼부가 얘 말고 따로 또 있는 게 있나요, 혹시? 하나, 둘. 없죠, 말고는.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타입 버튼과 콤마 타입 서브밋에다가 처리. 자,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저는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input이라는 속성을 그대로 이어서 쓸 겁니다. 그러면 커서 포인터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그리고 글씨 색깔을 써주시면 낫지 않을까. 색깔은 실질적으로 여기는 이 색깔 계통으로 써야 되니까 저것도 조금 조정한 거니까 써주시면 들어가겠죠. 대괄호가요. 네. 이 대괄호는 말 그대로 여기 타입 버튼이라고 써 있는 애 있죠? 네. 요 속성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이게 아니라 밸류에 요걸 선택하고 싶다. 요 내용을 가지고 있는 요소를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인풋만 해당돼요. 모든 요소에 다 해당합니다.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렇게 다 따로 쓸게요. 속성 선택자라고 있습니다. 속성 선택자는 해당하는 요소의 속성 값이 동일한 것을 선택하는 요소로 동일하다기보다는 속성 값을 선택하여 처리하는 선택자로 기본적으로 형태는 대괄호가 들어가고요. 여기에 속성 명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값으로 선택한다. 자, 이렇게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써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앞에다가 클래스든 아이디든 태그든 요소를 쓰고 뒤에다가 속성명과 값으로 사용해서 처리를 많이 하죠. 자, 이 내용을 기본으로 조금만 더 볼게요. 여기에 요소에다가 예를 들어 속성명을 쓰고요. 값2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이때 앞에 는이라고 쓴 곳 앞에다가 이렇게 캐럿 아이콘을 붙이면 캐럿이라고 합니다. 캐럿을 붙이면 해당하는 이 값에 있는 글자로 시작하는 것이란 뜻이에요. 즉 캐럿은 시작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A 요소 중에 나는 href 중에 샵 그럼 샵으로 시작하는 모든 A 요소를 선택하세요 라는
해석이 되겠죠. 아니면 HTTP 하면 인터넷에 접속하는 HTTP로 시작하는 아이들을 선택하세요. 이런 뜻이 되겠죠. 위쪽에는 얘는 해당하는 값을 풀네임을 다 써야 돼요. 무조건. 하지만 얘는 앞부분 시작하는 부분만 써주면 알아서 나머지를 다 선택해서 컨트롤 합니다. 비슷한 아이로 달러가 있습니다. 달러는 끝을 의미합니다. 끝. 즉 뒤에다가 달러 쓰고 컴 쓰면 어떻게 될까요? A 요소이지만 구글닷컴, 네이버닷컴 이런 컴으로 끝나는 것만 찾아가겠다. 자, 또한 5월이라고 쓰는 표현이 있고요. 아스타리스크 두 개가 있습니다. 둘은 기본적인 해석은 똑같습니다. 모든이고요. 모든입니다. 하지만 이 아스타리스크는 전체의 모든, 위에 거는 어느 한 부분의 단어 같은 형식으로 모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클래스 모든 풀 이러면 클래스 풀이라고 하는 이름만 가진 것을 찾아내는 거죠. 근데 얘는 F 그러면 여러 글자 중에 하나만 있으면 장땡이에요.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속성 선택자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속성에 있는 것들을 찾아서 가져와 쓰는 기법. 자, 그래서 그냥 임시 예시로 제가 써드린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 부분이 HTTP로 시작하는 거, 또는 컴으로 끝나는 거, 단어 중에 이런 게 있다는 거, 그 파트 중에 이런 글자 하나라도 들어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일부를 찾아가지고 사용하는 기능들을 속성 선택자라고 하고요. 다른 어떤 아이들보다 가장 우선순위로 쓰는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또 써드릴게요. 자, 요소 하고 속성명 물결은 따옴표 값에서 물결은 분리 가능한 단어 값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해서 쭉 이렇게 하면 되고, 여기는 A 클래스 물결은 했을 때 우리가 많이 썼던 것 중에 풀 하면은 이건 샘플 이렇게 옆에 쓰는 게 낫겠죠. 예를 들어 A의 클래스이자 자